여러분, 나중에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야 하나?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하나로 앞으로 자식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될지 피하는 사람이 될지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에게 더 사랑받고 더 자주 연락받고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대지 않는데 더 가까워집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더 자주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품격 있는 부모가 절대 하지 않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반대로 하고 있었구나. 첫 번째입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무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조금 도움받는 게 뭐가 문제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자식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집값은 올라가 있고 아이 키우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장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생활비까지 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으로 바뀝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화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생활비 구조까지 미리 설계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이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 아이들 교육에 써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품격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만날 때 마음이 편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부담을 안고 오는 상태일까요? 이 차이가 평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살자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면 같이 살아야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습관, 집안 규칙, 아이 키우는 방식, TV 소리, 청결 기준까지 전부 다릅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불편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이 결국 감정이 됩니다. 실제로 함께 살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경우를 보십시오. 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방문이 이벤트가 되고 웃음이 생깁니다. 거리라는 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인가?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주 찾아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루라도 더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오냐? 왜 전화 안 하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사랑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미안함, 부담, 압박.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쁜 거 안다. 건강하면 됐다. 시간 되면 와라. 이 한마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요구를 줄이면 연락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오냐는 말을 끊었더니 오히려 더 자주 온다. 이게 관계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간호를 자식에게 맡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인생이 멈추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방문 요양, 돌봄 서비스 이미 제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지치지 않아야 그 사랑도 오래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집 정리를 미루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쌓인 물건들 그 자체로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누군가가 처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 정리를 하면서 몇 달씩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미리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버릴 것, 남길 것, 나눌 것, 그리고 남기는 것에는 의미를 남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정리는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외로움을 자식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감정, 외로움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자식에게만 맡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대가 커지고 서운함이 생기고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자신의 삶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 하소연이 아니라 이야기가 생깁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있구나. 그 안심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결국 더 자주 찾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준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이별은 남은 사람에게 큰 혼란을 남깁니다. 재산 문제, 장례 방식, 가족 간 갈등.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재산 정리, 장례 방식, 마지막 메시지까지.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준비를 마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할 일을 다 해놓은 사람의 여유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식과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서운하고 가끔은 기대고 싶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자식이 전화를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을 부모입니까? 아니면 한숨부터 쉬게 만드는 부모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마음속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